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의 주역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흑인 노예로 태어나 백인 아이들에게 동양으로 글을 배우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노동자였던 프레드릭의 삶의 변화를 시킨 중요한 생활 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주장을 조금 더 하고 비난을 줄여라. 상대에게 설득을 더 하되 실책은 줄여라. 그러면 당신의 대의가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펼치되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의미인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우리 세상이잖아요. 혹시 지금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니까 주장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지인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미니 강의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요 과민성 방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과민성 방광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제 요실금 학회에 의하면요, 이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은 없고요, 또 다른 명백한 질환도 없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없는데도 소변은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증상을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소변이 방광에 어느 정도 타면 무의식적으로 방광 괄약근에 의해서 소변을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의적으로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괄약근이 있는데요. 어떠한 기능에 의해서 이게 약해져서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생기면 네. 정상적인 경우는 내가 한 30분 정도 참을 수 있다, 또 1시간 정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증상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증상이 느껴지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증상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과민성 방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건 실질적으로 요로 감염도 없고, 네. 실질적으로 건강검진했을 때 크게 이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 볼 때는 1차적인 방광을 참을 수 있는 괄약근의 조임근이 좀 약해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나 긴장할 때 자꾸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광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이나 담낭 이 경우를 같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고, 오장육부에서 어찌됐든
방광에서 조임근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요. 방광이 약해진 체질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당뇨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는 내가 좀 단 것도 먹어야 되는데 네. 좀 못 먹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은 나는 먹을 건 다 먹는데 이제 소변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항상 이게 이제 급박한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때 가령 두통이 있다, 소변을 참을 수 없다, 소변이 잘 안 나간다, 뭐 변비가 있다 이랬을 때 두통보다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대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대소변이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연구 보고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참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집에서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과민성 방광의 한의학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고 혹시 이런 내용들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소변에 감각이 이제 오게 되면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소변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소변 불금이라고 합니다. 소변을 참을 수 없다. 네. 소변 불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도에 이제 괄약근이 꽉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 한방에서 이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특히 한방에서는 이때 방광만 보는 게 아니라 신장과 방광을 서로 부부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방에서 이제 표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잘 이렇게 비유하는 말인데 아내분이 아프면 남편분이 조금 더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남편분이 좀 불편하면 아내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때는 한방에서 방광만 보는 게 아니라 표리관계, 부부관계로 볼 수 있는 콩팥의 기능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소변 불금, 유뇨 이런 증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야뇨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야뇨증도 소변 불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변 불금이 있을 때 한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낮에 소변을 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과민하게 돼서 바로 안 가면 이제 소변이 좀 새는 경우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또 낮에는 어느 정도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자다가 방광에 요의가 느껴지면 이때는 바로 안 가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야뇨라고 하게 됩니다. 저녁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수면을 취해서 한방에서는 이제 보험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질병이 있게 되면 저녁 때 잠을 자는 거가 깊은 잠이 안 되고 중간에 깨면서 소변을 보러 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가는 것도 방광의 기능이 좀 약해진 거고 당연히 이제 저녁 때 자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이 경우가 야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한방에서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어도 낮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방에서는 밤에 심해지는 경우를 과민성 방광이지만 야뇨의 범주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원래 오장을 보고 어떤 병을 치료하기 마련이잖아요. 오장과 이 소변 불금은 어떻게 연결성이 있나요? 이제 소변은 우리 몸의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초는 장부에서 보면 콩팥하고 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초는 하초만 단독적으로 생활을 기능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중초와 하초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첫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네. 배부르게 되면 소변 자체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뭐 시험을 본다든지 입사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이 있다든지 네. 좀 긴장한다든지 이러면 평상시에는 소변을 한 2번 정도 가는데 이때는 막 자꾸 소변을 세네 번 가고 싶죠. 서너 번 가게 맞아요. 되는 경우도 이 경우가 바로 콩팥이나 방광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러면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광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오더라도 방광 자체가 약한지 그렇지 않으면 콩팥이 약해서 방광에 영향을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심장이나 담낭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마지막으로 이제 중초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방광 쪽에 몸에 에너지의 공급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건지 상초, 중초, 하초 그래서 특히 심장과 비위와 방광 이 세 장부가 같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봤을 때 이 과민성 방광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산후 여성분들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으로 특히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이요. 방광의 괄약근이 좀 약해지면서 소변을 좀 참지 못하거나 좀 힘을 쓸 때 방광의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소변이 좀 새거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기침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단을 갑자기 좀 뛴다든지 이런 때 이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걸 좀 진찰을 할 때 자세히 묻지 않으면 그냥 누구나 있는 거라고 하고 거의 이야기를 좀 안 합니다.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출산한 여성들에서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소변이 조금씩 이렇게 새는 경우 또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고 과민성 방광 증상에서는 거의 30%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약하신 분들 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에 생리가 원래 50대 전후로 해서 끝나야 되는데 45세 전에 이렇게 생리가 끝나시는 분들이 이런 방광 증상, 과민성 방광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산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과민성 방광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은 51세 여성분인데요.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자녀를 2분 자연 분만 후에 이제 산후에 조금씩 이렇게 소변이 좀 참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제 힘들어지고 나면 이 방광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정상 수치고 그런데 이분은 예전부터 자기는 이제 힘들면 이게 자궁도 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고 좀 힘들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같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원기 자체가 밑으로 방광이 처지게 자궁이 처지게 되니까요. 자궁 밑에 방광이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더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경우는 이제 방광이 약해지긴 했는데 자궁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자궁을 올리고 원기를 올려야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좋아집니다 하고 일단 치료 기간을 한 6개월 잡고 근데 이제 치료 기간은 먼저 소변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피곤했을 때 방광이나 아래쪽이 좀 처지는 증상이 없어지면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사라지면서 양기가 올라가면서 좋아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요.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삶의 질에 만족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잘 됐네요. 예. 박사님,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남성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좀 심해지는 소변 불금 증상이 생겼어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립선 쪽에 같이 그 부분에 이제 방광에 요도괄약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립선을 조금 비대가 되었으면 절제를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보면 이 방광의 괄약근도 조금 손상이 되면서 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 증상이 오거나 네.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가거나 이제 소변을 보고 옷을 올린 다음에 이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방광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원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동의보감에서는 기허윤뇨라고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분들도 가령 좀 무리한다든지 좀 피곤하면 소변을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소변을 좀 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기저귀를 조금씩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특히 나갈 때는 기저귀를 조금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네. 특히 이분의 체질검 이런 경우에 이제 신장이나 콩팥에 원기가 같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내가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해서 방광에 조임근이 좀 약해져서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쪽을 강화시키는 치료법이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소변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남성들의 전립선 수술 후에 과민성 방광 증상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남성 71세 분인데요. 네.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당뇨와 이제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셨고요. 네. 3년 전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부터 이제 소변을 참지를 못하는데요. 이분은 특히 낮에보다는 오히려 밤이 되면 증상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소변을 좀 참지 못하면서 양기 쪽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나고 다리의 힘도 자꾸 빠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초 쪽에 힘이 빠지니까 상초 쪽, 어깨가 짓누르고 양쪽 날개 쪽으로 해서 아프고 엉치 쪽도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음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어도 낮에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 남성분은 밤에 특히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밤이 아침이 되면 너무 행복하고 밤이 되면 너무 불안하다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야뇨에 해당하는 이제 소변 불금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콩팥과 방광에 이제 음혈을 보를 해주는 치료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평소엔 괜찮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몸이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과민성 방광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분들은 기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제 기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소화흡수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폐를 통해서 산소를 잘 흡입하고 내 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하초가 콩팥과 방광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중초, 비위의 기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힘들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있고요. 또 힘들면 과민성 장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먼저 든 건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 먼저 든 건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먼저 든 병을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데 예전부터 과민성 장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과민성 장하고 방광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6대 4의 비율로 과민성 장 증상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네. 방광의 괄약근이 조금 손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힘이 생겨서 조임근을 조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폐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폐가 좋으려면 피부가 윤택하면서 조밀해야 되고요. 견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제가 견배가 좀 얇다, 어깨 쪽이 좀 짓눌린다. 이런 경우에는 폐 기능을 강화를 시키면서 방광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5장 천창문에 보면 폐와 방광은 서로 상통관계에 있기 때문에 폐에 병이 있을 때 방광을 치료해주면 폐가 좋아지고 또 방광에 병이 있을 때 폐를 보를 하면 방광이 좋아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자기가 과민성 증상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는 심장이나 간담에서 우라가 올라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상은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중초, 비위에 있다든지 폐에 있다든지 심장에 있기 때문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소변을 참지 못해서 병원을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경우는 아직 이제 방광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면서 네. 이제 방광이라는 것은 원래 소변이 고이면 방광은 이제 비우고자 하는 명령을 뇌에서 이제 전달을 하면 이제 소변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동의보감에서는 야뇨증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이 밖으로 나와서 급하게 이제 뛰어나가야 되고 또 놀다가 보면 노는데 집중하면서 내 뇌의 이제 전달 능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튼튼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도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야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주의가 대체로 이제 산만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약하니까요. 매사에 이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습 능력에도 큰 지장을 주는데요. 그렇죠. 이와 함께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야뇨증의 아이들은 특히 이제 겁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봄으로 치면 사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싹은 항상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캠핑 같은 경우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1박 2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찰을 하다가 보면 이 아이는 항상 실수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항상 근데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피곤하고 좀 긴장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캠핑 가서 한번 실수를 했다. 그 다음에 또 캠핑 가면 아이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부모님께서 잘 도닥거리면서요. 이때는 이제 방광과 심장과 쓸개를 튼튼히 해서 아이의 이제 담력을 키워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과민성 방광의 예방법과 또 식이요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차적으로 이 방광은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체중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체중이 되면 안 되고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배가 당연히 나오는 거에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만성 기침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을 하면서요. 네. 이 방광에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의 여성분들이 기침하면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방광이 좀 약했을 때 기침하면 소변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약해진 방광을 물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기침을 해서
복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침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복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과하게 먹어도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특히 음식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만성 변비가 있게 되면요. 당연히 배가 뻥뻥하면서 차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서 또 소변을 조금만 방광에 차도 소변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변비 증상이 있는가 또 장 운동이 잘 안 되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만성 변비라든지 그다음에 과체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육류의 섭취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채소라든지 과일 섭취를 늘려서 변비, 장 운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이뇨 효과가 많기 때문에요. 당연히 방광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과민성 방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어릴 적 도시락 반찬하면 이것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뼈째 먹는 생선의 대표주자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멸치 저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멸치는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칼슘 성분은 당연히 이제 뼈 건강에 좋지요. 그런데 이 칼슘은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또 멸치에는 이제 칼슘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든지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이제 도시락 반찬에 이제 필수적이죠. 맞습니다. 또 이 멸치에는 타우린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함량을 낮춰주고 또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멸치는 이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이제 해주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심장이 좀 약하다든지 뇌졸중을 앓았다든지 동맥경화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또 이 멸치에는 베타카로틴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에 이제 점막 형성에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제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요, 멸치를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들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멸치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멸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요, 제 딸이에요, 딸. 네, 그럼 따님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키는요, 60이고, 네. 체중은 47kg, 나이는 36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선생님, 예. 저는 그 딸이 아직 미혼이고요. 예, 미혼이시고요. 예. 예, 근데 저희들보다 더 안 건강해. 이제 관건이 뭐냐면, 예. 그 차운 기운이 그 예. 밑으로 손발이 발이 특별히 찼고, 손도 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뜨신 기운은 또 머리 위로 뻗치고 그런 증상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죠. 뭐 잘 체하고 예, 잘 체하고. 또 머리가 또 빠지고 예. 또 아침에 자고 있나면 그 찬바람을 쏘이면 눈물이 난다네요. 그때만. 예, 이게 지금 다 나이가 좀 먹은 분들 증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먹는 거는 그대로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증상이 오는가 예.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방송 이렇게 듣다가 보면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손발은 예.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는요. 예. 따님이 수술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수술도 한 적도 없고 그 혈압도 당도 없고 그래요. 근데도 그 손발 찬 거 그게 가장 특징이에요. 예. 생리는 주기적으로 잘 하시는. 생리는 한대요. 잘 한대요. 예. 생리통은요? 생리통도 별로 없고. 별로 없고요. 예. 지금 보면 이 손발 찬 건 언제부터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상당히 여러 해가 됐지요. 예. 따님이 특별히 음식 좋아하는 맛 있습니까? 좋아하는 맛은 이제 신맛을 좋아해요. 유독히 신거 회 같은 걸 해줬더니 그거 막 한 대씩 먹고 잡다 그럴때요. 그거. 예. 싫어하는 맛은 잘 모르겠어요. 신맛은 유독히 좋아해요. 예. 혹시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술 그런 건 잘 알 맛이죠. 예. 아니 한 잔 하면 혹시 빨개지나 물어보려고요. 예, 아무튼 빨개진다 소리도 안 하고 별로 그러지 않는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래요. 조금 내성적이신가요? 예,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막 예. 좀 스트레스 받을 성질이고 그래요. 집 좋아하세요? 예,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집을 좋아하죠, 집을 좋아.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 신맛 자체를 즐긴다는 것은 신맛은 수렴직이라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의 내적을 추구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하게 네. 되거든요. 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신맛을 특히 좋아하고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원인은 이제 손발하고 머리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비위 기능하고 그 하초 이제 자궁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 여드름도 많이 나도 안 오고. 예. 혹시 이제 따님 그 생리 전에 이렇게 트러블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원래 중고등학교 때는 여드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전후로 해서 이제 배란기 때
예, 예. 당연히 몸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이 트러블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따님은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도 별로 없었고 지금 그 예? 증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궁 기능이 차고 이제 약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아까 좀 잘 체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기능하고 비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재 불러드릴 테니까 예. 적어보세요. 예, 백작약, 백작약. 예, 백작약 6g,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3g, 예. 예, 그거 두 개를 같은 분량으로 그 6g, 3g 해서요 물을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러면 그 약맛이 백작약은 신맛이고 감초는 약간 단맛이어서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따님한테 그 마다거도 맞기 때문에요. 이 경우를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따뜻하게 해서 100cc 정도 먹이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직장 생활 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 식사하시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퇴근하면 바로 그걸 100cc 한 번 더 먹이시고요. 예, 네. 그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52-823-2000번, 05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나이는 62세고요. 몸무게가 48에서 9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리고 키는 156.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불편하신데 저는-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항상 손발이 많이 시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입마름 증상도 있고요. 이제 입마름은 요즘에는 물을 한 모금씩 마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잘 놀라고요. 이렇게 예, 뭐 별거 아닌데도 이제 놀라는 편이고요. 예, 소변을 참지를 못해요. 소변이 맑다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쫙 몸에 이렇게 나고요. 예,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제 뒤에 이제 잔여감이 양도 많이 안 나면서 잔여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밤에 이제 화장실 한 번씩 가고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뭐 몇 번씩도 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몸이 뭐 좀 무리를 한다 그러면 자궁이 이렇게 뻐근하게 통증 비슷하게 가볍게 예,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요즘에 이제 열감 좀 확 이제 열감이 나면 이불을 차고 좀 있다가 좀 시금한 한기가 약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불을 덮고 그리고 눈도 많이 침침하고요. 예, 가끔 요즘에 다리 쥐가 나면서요. 그 예전에는 손바닥이 갑자기 이 혈액이 순환이 되다가 이렇게 뭉치듯이 이제 심줄이 이렇게 탁 튀어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죠. 예, 한참 있으면 이게 가셔요. 예. 예,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소변 참기 힘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좀 됐어요, 저는요. 이게 한국, 예, 저희 용어가 좀이 보통 이게 3년 이상 되신, 예, 넘었죠. 한 50대에서부터 그랬는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대에서부터 예. 그랬는데 좀 됐다고 하시면, 예, 거의, 예. 예, 지금 이 50대면 그때가 좀 폐경 되었을 때부터 더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 5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어린다가. 혹시 자제분은 자연분만이신가요? 예, 예, 자연분만이에요. 예. 지금 그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열이 오르면 열이 아까 저녁 때 잠깐 오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예. 창문은 안 열고 그냥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제 예. 누워서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럴 때 이제 이불을 차버려야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예. 이제 그 창문을 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예. 거기다 좀 식으면 이제 또로 덮는 편이고 그래요. 예. 그때 열만 느껴지세요? 이렇게 그 땀도 조금 나십니까? 약간 나죠 식은땀이요. 예.
낮에도 열이 오르면서 땀나는 느낌이 있으세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그럴 때. 예. 밤에가 이제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한 거는 없어요. 예. 현재 뭐 그러면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드시는 건?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예.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눈 영양제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매운 거 이런 걸 먹다 보면 이제 막 기침이 이렇게 폐가 많이 좀 약해진 편인 것 같아요. 아, 원래 좀 기침이 막 한참. 예.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 전에는 매운 거 잘 드셨습니까? 본래 이제 위가 약한 편이라서요. 예. 자극적이고 그런 건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예. 커피 같은 것도 안 마시고. 예. 그 매운 걸 좀 오면 이제 자극이 가게 되고 아까 눈이 이제 건조하고 그런다고 했는데요. 지금 예, 예. 그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체질 검사는 안 받았는데 예. 제가 생각해 소민인 것 같아요. 예. 소음인이면 이렇게 혹시 술 한 모금 하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 있고요. 별로 표시 안 나시는 분이 있고요. 별로 안 빨개져. 그리고 이제 맥주 종류는 안 먹고 소주 먹어야 한 잔에서 예. 두 잔. 예. 그냥 가끔가다 이제 분위기상 그래야 될 때. 그러면 하나도 빨개지는 게 없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게 그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갱년기 증상처럼 때 열이 한 번씩 올라오시잖아요. 예. 예, 예. 갱년기 증상은 지나가셨고요. 예, 그때 많이 심했죠, 지금. 예, 그때 한 몇 년 정도. 그랬는데 예. 지금 작년까지도 좀 그랬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요즘에는 좀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게요. 예, 예. 그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그렇게 되면 이게는 이제 갱년기를 증상을 지나서 한방에서 이제 허로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몸이 힘들면 열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열이 올라오니까 지금 안구건조증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입도 당연히 마르고. 그래서 먼저 급선무는 이제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방광에 이제 힘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열이 올라오는 증상 자체가 떨어져야 됩니다. 예.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하루만 해도 보고 이틀만 해도 보고 변은 물 구는 편은 아니에요. 예, 설사는 잘 안 변비가 하시. 좀 예, 예, 옛날에는 변비 증세가 있었는데 요 근래는 변비까지는 아니고 예, 견과류 같은 걸 좀 먹으니까 예. 변이 좀 좀 매끄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좀 묽은 편은 아니고 딱딱한 편에 속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방광이 약하니까 손다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쥐가 나고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오미자. 오미자요? 예. 예. 예, 대추. 예. 뭐요? 대추요. 대추요? 예, 대추.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열이 오르는 게 여름에 더울 때는 열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모, 황백. 지모, 황백. 황백이요? 예. 예. 그래서 오미자하고 대추는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지모하고 황백은 2g씩 넣으세요. 2g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400cc 넣고 400cc.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방광 하초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하초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미자라든지 예, 지무황백을 넣고 본인이 매운 걸 못 드시면 약간 새콤한 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쓴맛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예, 콩팥하고 방광 쪽이 약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무황백이 쓰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니 예.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3322 쓰시는 분.
밤마다 자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꾸만 잠을 깹니다. 일부러 자기 전에는 물도 마시질 않고 음식도 자제하는데도 새벽마다 소변을 보러 가게 돼서 잠을 푹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화장실을 가면 소변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립선의 문제인가요? 키는 170에 몸무게 75kg, 나이는 67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소변이 많이 안 찼는데 소변 요의를 느낀다는 것은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없다고 하면 뇌에서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것은 방광이 그만큼 약해진 경우입니다. 방금 이분 같은 경우 낮에는 괜찮은데 네. 밤에만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 보는 것은 밤에 소변이 조금 여러 번 본다는 것은 밤에 야뇨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밤에 보험을 시키는 치료를 해서 한의원에 이 경우는 우선 침 치료나 뜸 치료만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7784 쓰시는 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때 오줌을 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없이 한 달에 2, 3회 정도 반복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경우는 이제 방광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하고 담낭의 기가 약해서 오는 경우고 네. 이제 이게 없는데 실수한다는 것은 당연히 방광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 받고 방광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8777 쓰시는 분, 제가 방광 개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제 방광 개실인데 이제 소변 증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의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없으면 조금 경과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제 소변을 좀 참을 수 없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거기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3229 쓰시는 분, 67세 주부입니다. 3개월 전부터 하품이 많이 나요. 참고로 고지혈약 먹고 있어요. 이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고지혈증 약 먹는다고 하품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 하품은 인체의 양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 받고 장부에서 어느 쪽 기가 떨어졌는지를 봐서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고지혈약을 먹고 있는데도 네. 만약에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된다면 네. 같이 병행을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경우는 양기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은 대체로 이제 식후에 먹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 한약은 이제 공복 시에 먹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7969 쓰시는 분, 박사님, 저는 57세 여자고요. 키 157에 몸무게 50kg입니다. 저는 폐수술 환자인데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침,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나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폐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경우는 이제 폐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네. 당연히 이제 폐 수술을 받았으니까 폐 쪽이 이제 약해서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폐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감기나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맥을 보고 체질 검사를 하고 폐 쪽을 수술을 했는데 또 폐가 자체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한방에서는 이제 토생금 원리에 의해서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또 폐가 약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 약하면 화극금 원리에 의해서 열이 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작진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